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수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미적분 정확한 정밀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미적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넘어가서 한번 확인부터 먼저 하고 분석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요, 뭐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해서요. 사실 이 문항 구성 자체, 이 배점과 뭐 고난도가 어디에 나오고 몇 번에 뭐가 나오고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예측 가능했죠. 29번에는 높은 확률로 수열의 극한, 급수라든지 아니면 뭐 수열의 극한으로서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28번과 30번에 각각 미분적분이 어디에 나올까 정도, 그 정도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려웠어요. 어려웠고요.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여러분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미적분이 어려울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뭔가 최고 난도로 갔을 때 진짜 끝까지 갔을 때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은 낮았다. 다만 30번, 28번 뿐만 아니라 29번까지도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원래 보통 두 문제가 어려우니까 최고 난도 엄청나게 어려워 이렇게 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려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어려웠죠.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 어려웠고요. 제일 좀 주관했던 28, 29, 30번 같은 경우에 코멘트를 보면은 20번 같은 경우에 역함수의 적분, 얘가 역함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그 이후에는 문제 풀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안 되는데 역함수인 거를 못 봤다라면, 역함수 관계를 확인을 못했다라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다만 역대 최근 3개년 통틀어서 나온 28번 중에는 제일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최근 3개년 동안은 28번이 제일 어려웠죠. 28번 제일 어렵고 30번이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살짝 낮았는데 28번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다. 전전년도에 비해서. 하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29번입니다. 29번 급수, 수열의 극한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은 될 수는 있었지만 이 수능 시험장에서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게 사실 좀 말이 힘듭니다. 왜냐면 29번까지 갔다라는 건 이미 시간은 시간되고 다 썼고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29번을 맞닥뜨렸을 때는 난이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문제집에서 그냥 한 문제만 떨렁 풀 때가 아니라 시험 현장에서 29번을 만나게 됐을 때는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자, 30번 같은 경우입니다. 30번, F 인버스 X가 나와 있고요. fx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사실 소재 자체는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봤던 소재인데 그 fx와 직선의 교점으로 가면은 조금 계산 과정이 추가가 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냥 fx가 아닌 f 인버스 x와 직선,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선이 아니라 그 직선의 역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문제가 조금 더 좀 계산 과정이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는 소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 소재에 참신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지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가 좀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할 문제는요, 28번과 30번 문항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정석적인 방법들, 빨리빨리 하는 방법들, 관점도 여러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정도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8번 문제로 찾아볼게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지금 함수 fx가 나와 있고요. fx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l은 1 플러스 x래요. 양수 t에 대하여 s, fs, s는 0보다 큽니다.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y는 fx 위의 점, s, fs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s의 값을 gt다라고 부르고요. 그때의 적분 결과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s랑 접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녀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절대값도 들어가고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단요, fx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그래프 개혁을 보기 위해서 f'x 미분을 한번 때려봅시다. 미분을 때리면 x-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이따가 접선 구해야 돼서 미분 한번 때려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녀석을 통분해서 나타내 보니까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라고. 자, 우리가 s라는 지점에서 어차피 접선을 구할 건데요. 0보다 큽니다. 그 말은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밖에 안 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대략적인 fx의 그래프 개형, 0보다 오른쪽에서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게 되면 그 그래프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여기 어딘가에 s, fs라는 지점이 있대. 그때 y축의 수선을 한번 내리고요. 여기에서 뭘 긋냐? 접선을 한번 또 그었대.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요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될 때? t가 될 때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으니까요. 정확한 대소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y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인 이 fs가 이 접선의 무슨 절편? y절편보단 클 거고요. 접선의 y절편 fs에서 y절편을 뺀 게 t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선에서 이 y절편 구하라는 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x절편도 나오지만 y절편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실제로 여기에 s 대입하면서 접선의 y절편을 안 구했으면 좋겠어요. 계산이 복잡하잖아. 자, 간단하게 식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y는 f's, x-s 플러스 f의 s 아닙니까? 요렇게. 그럼 여기에서 y절편만 보면 되니까 얘네 만나고 얘만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s f's 플러스 f의 s가 되겠죠. 우리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s f's가 되겠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이거를 막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식으로 구해놓고 나중에 계산하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y절편 빼기 연산 간단한 형태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sf's였습니다. 걔를요 뭐가 되게끔 t가 되게끔 하는 여기까지 세팅이 되는 거죠. t가 되게끔 하는 이 s값, 이 s값을 뭐라고 부르다고 되어 있냐면 gt라고 부른대요. 여러분들 이 s라고 놔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있다,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x라고 바꿔놓을까? xf'x라고 잡아놓읍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의 함수를 hx라고 명명해 볼게요. 이름을. 그럼 결국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t는 hx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 x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gt가 들어간대. 따라서 hgt가 뭐가 될 때? t가 될 때를 찾으라는 거죠. 느낌 와요? 느낌 오죠? 야, 두 개를 합성을 때렸는데 뭐가 나온대? t가 나온대요. 얘네 두 개는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 관계죠. 결국 이 gt라는 녀석이 누구의? h의 역함수였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gt를 적분하래잖아요. h의 역함수를 적분해라. 역함수 정적분, 역함수 적분해가는 문제였던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GT라는 게 역함수라는 거 우리 눈치챘고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hx씩 찾아놓읍시다. hx, f'x를 우리가 여기 찾아놨죠.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이제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인테그랄 얼마냐?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gt dt죠. 여러분 역함수 적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역함수 적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간단하죠. 자, 이 t라는 녀석이 있는데 g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 gt를 뭐라고 잡아볼까? x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t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니? hx라고 잡을 수 있겠죠. 역함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미분 때리겠습니다. 미분을 때리면 dt는 h'x dx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인테그랄 gt를 뭐라고 치환했으니까요. x라고 치환했고요. 또 dt가 뭡니까? h'x dx죠. h'x dx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얘죠. 2분의 1과 4분의 27은 x가 아니라 누굽니까? t입니다. 그럼 우리는 hx가 2분의 1이 될 때랑 또 4분의 27이 될 때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어렵지 않게 2분의 1이 될 때 x값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x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1부터. 4분의 27 되는 x값도 대놓고 보이네요. 얼마까지? 3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뭐 끝났네. x, h'x를 적분 때리면 되는 거고 h'x를 구하면 되겠죠. 자, h'x 구하러 갑시다. 뭐 여기서도 선택지가 생기겠네. h'x 구하면 구합니다. 그렇죠? 구하면 구하는데 구하는 것보다는 무슨 적분을 때리는 게 좋겠니? 부분 적분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했는데 계산이 들어서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엄청 간단한 부분 적분이니까. 자, 부분 적분하러 갑시다. 자, 다시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 h'x, dx 이렇게 될 거고요. 헷갈리시면 밑에다 쓰고 하세요. x, 얘는 미분에서 1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써. f, f'. 창피해 하지 마. 야, 틀리는 거보다 맞추는 게 낫죠. G, H 이렇게 하면 되겠지. 는, 자,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원상태 두 개. X, H,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HX, DX 이렇게 나오겠죠. 힘들다. 자, 계산 때릴게요. HX 우리 찾아놨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써있고요. x 플러스 1분의 x의 4제곱 1에서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3 대입하니까 4분의 8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자, 뒷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hx입니다. hx가 뭐였냐면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 dx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 녀석에 대한 적분을 여러분들이 또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가세요.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이잖아.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식 변하면 안 되니까 얼마가 붙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자, 첫 번째 요 녀석 어떻게 됩니까? 약분 바로 때려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dx 나오겠죠. 계산 짜증난다. 이게 4분의 2니까 4분의 79 써놓읍시다. 4분의 79 써놓고요. 자, 요 녀석 계산하러 갈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1에서 3까지 4분의 79 앞에 있고요. 3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9 나옵니다. 마이너스 9.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네요. 플러스 2분의 9. 3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1 대입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3 대입하니까요. 플러스 ln 4가 나오고요. 여기에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ln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됐죠? 3 대입한 거랑 요거 1 대입한 거 빼야 되죠? 빼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부호 장난질 쳐줬고요. 자,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힘들어. 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마2,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구나. 2분의 9랑 마이너스 2분의 1 있네요.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4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남은 거 누구 남았고? 3분의 1 남았고요. 여기서 계산되니까 ln 2가 남은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4분의 79 요거 계산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7이고요. 4, 7에 28이니까 4분의 5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ln 2가 될 거고, 아이고 힘들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12분의 153 플러스 4니까 12분의 157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있냐? 정답이 있네요. 12분의 157 플러스 ln2 플러스 ln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사실 계산의 영역이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하냐가 문제의 관건이죠. 얘를 역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냐 없냐. 역함수인 거 확인하고 역함수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계산 과정도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죠. 연습 많이 하면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죠. 이런 거 다 일일이 쓰면 안 되고, 수능 때는 그치? 쓰면 안 되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되면 문제 자체는 진행이 안 된다. 여기 뒷부분 계산 복잡하다고 안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러분 수능 때도 그냥 나 알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계산 꼭 확실하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0번 문제로 찾아올게요. 자, 30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요, 증가하는 연속함수 fx에 역함수 f 인버스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요, 함수가 연속인 상황입니다. 그때 역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여러분,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 존재하죠. 그치? 그러니까 연속이야. 그럼 연속인 애가 y는 x에 찍는다고 불연속이 될 일은 없죠. 연속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y는 x 대칭하면 증가가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증가는 그냥 그대로 증가예요. 한마디로 이 fx에 대한 지금 증가랑 연속에 대한 성질이 f 인버스 x에서도 증가와 연속으로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가조건 가볼게요.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네요. 한마디로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식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f 인버스 x 찾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다 알려줬어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 뭐야, 30번인데 다 알려줬어. 기분이 좋습니다. 실수 m에 대하여 기울기가 m이고요, 점 1,0을 지나는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의 m이래. 자, 뭐라고? 만나는 점. 여러분, 이 소재는 진짜 너무 지겹게 나오잖아요. 만나는 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미 상황은 결정이 돼 있죠. 기본적으로 접할 때 임계점, 맞아요? 평행, 이런 애들이 되겠다. 만나는 점의 개수 gm이라고 하자. 함수 gm이 m은 a랑 b에서 a보다 b가 큽니다. 불연속일 때
블라블라블라블라 얘 값들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또 이 직선 갖고 요거 할 거고요. 그때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들을 빨리 체크를 한번 해봐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지금요 여기에서 F 인버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교점은요 F 인버스와 직선의 교점이 아니라 Y는 fx와 직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겠어? 아, 나는 역함수식은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라는 건 원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가 하기 싫은 거냐면 원함수를 구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야, f랑 기울기 m짜리 1,0 지나는 f랑 1,0 지나는 직선의 교점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거지. f의 인버스와 기울기가 m이죠. y는 x제곱하면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m분의 1이 되겠죠. 맞아? 기울기가 m분의 1 그리고 1,0이 아니라 몇, 0,1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을 보자고.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F를 Y는 X대칭 하는 게 아니라 직선을 Y는 X대칭해서 해석할게. 이렇게 간 거죠. 됐니?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F 인버스 X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양변을 4로 나누고 F 인버스 X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날려주니까 어렵지 않게 F 인버스 X를 구할 수 있겠죠. F 인버스 X는 2분의 1 X, X제곱 마이너스 5. 얘만 되는 건 아니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X,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 두 개에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증가고 연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얘 그래프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무슨 함수입니까? 원점 대칭인 기함수죠.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루트 5고요. 얘가 루트 5입니다. 자, 우리한테 나온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증가해야 되는데 아니 마이너스 1이랑 1이 한 여기쯤에 있겠죠. 증가해요? 아니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얘 되는 거 아니야. 얘 안 되겠구나. 감소하잖아. 이해됐니? 아, 마이너스가 붙었던 요런 형태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 형태에서 마이너스 1과 1까지를 본다라면 뭐 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지금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환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연속이면서 환승을 하려면 교점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교점에서 백날 첫날 환승해봤자 증가의 상황만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승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요. f 인버스 x가 얘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죠. 자, 이때는요. 더 어렵지가 않았어요. f 인버스 x가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랑 또는 마이너스 2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왔니? 자, 우리 지금 그래프 개형을 그려놨다고. 굳이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래프를 통해서만이라도 빨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죠.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2 나오고요. 얘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하죠. 자, 원점 대칭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고요.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원점 대칭인데 너무 원점 대칭 아닌 것처럼 그렸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됐죠? 원점 대칭. 야, 너 봐. 연속 함수 돼야 된다니까. 대입만 해도 보여요. 1 대입하면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나와요. 아, 여기 1보다 오른쪽에선
요 그래프 따라야 될 거고요. 1보다 왼쪽에서는 요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1 대입해봐.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벗겨질 거고 여기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의 형태로 오겠죠. 증가함수로. 자, 여기 마이너스일 때 음수네요. 그러면 2의 x승이 원점 대칭 된 형태잖아. 그래프가. 요 녀석이 원점 대칭. 요런 엄마. 미안해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형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형태일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뒤집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요런 식 그래프. 됐나요? 좋습니다. 어차피 증가함수라 사실 뭐 그래프 경우 확정입니다. 요런 식.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따져보면 좋을 게 얘네 두 개가 아까 대칭이라는 거 우리 파악했죠. 어떤 대칭? 원점 대칭인 걸 내가 강조를 했다고. 그럼 얘네 두 개도 원점 대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의 식은 2의 x-1승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서의 식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요 식과 요 식. 자, 얘네 두 개 한번 지그시 보니까 얘네 두 개도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국 fx식 자체는요. 싹 다 원점 대칭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이제 한번 가볼 거고요. 우리 내용이 뭐였어? 기울기가 n분의 1이고요. 0,1 지나가는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0,1이 어딘지 봤더니 여기네. 여기. 우리 여기서 m값을 키워가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야? 그래프를 한번 따져볼 거고요. m이 엄청나게 작은 음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엄청나게 작은 음수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미안해요. 천천히 할게요. 다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써놓고 갈게요. 직선이 y는 n분의 1x 플러스 1이죠. 자, m이 음수인 상황부터 한번 가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 이해됐니? 무조건 몇 개 나와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음수면요, 무조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수 파트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수 파트를 봐야 되겠죠. 자, 양수 파트를 볼 거고요. 잘 봐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m이 분모에 박혀 있습니다. m이요, 커짐에 따라서, 양수 파트에서 커짐에 따라 그래프는 점점 완만해지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럼 m이 0일 때부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선생님 m이 어떻게 0이 될 수 있어요? 0 안 되잖아요. 그래요. 0 안 되지. 근데 원본이 뭐였냐? 원본이 1,0을 지나가는 직선이었어요. 그치? 원본이. 요거였다고 요거. 기울기가 0일 때가. 그럼 y는 x의 차이는 뭐가 돼? y축이 되겠죠. m이 0인 상황부터 진행을 하면 m이 0이 되면 요렇게 됩니다. 교점이 몇 개가 돼요? 교점이 하나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0보다 키우기 시작하면 그래프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럼 봐. 여기서 하나 나오죠. 여기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여기서 그래? 미안해요. 여기 부분이 아니죠. 여기서. 자, 요렇게 나오면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맞아요? 몇 개 나오겠어? 총? 또 나오는구나. 밑에서 하나 또 나오네. 3개가 나오네요. 3개. 불연속되는 상황 우리 파악했습니다. 0일 때, m이 0일 때 교점이 몇 개? 1개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커지니까 하나, 둘, 3개의 교점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불연속되는 게 2개라고 했어. a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점점 키워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키운다는 게 지금 완만해지는 상황이야. 계속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오죠. 느낌 오나요? 어떨 때 찾으면 되겠어요? 접할 때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여기 부분과 접하는 순간 교점이 하나, 그리고 몇 개? 2개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교점 2개가 나오고요. 언제? 접할 때. 2개가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더 키워버리는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 몇 개밖에 안 나옵니까? 1개밖에 안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 포인트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실제로는 b분의 1이겠다. 뭐 b겠구나. b. 미안해요. 요 포인트일 때가 m이 얼마가 될 때? b가 될 때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 b분의 1인 상황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첫 번째가요. GA 구하래요. GA는 너무 쉽게 나옵니다. GA는 A가 0일 때죠. G0이 될 거고요. 아까 교점 몇 개라고 했어? 1개라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GM 값을 구하래요. M이 A로 갈 때구나. 미안합니다. 요걸 구하래. 이게 뭐야? 아까 얘보다 살짝쿵 완만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럼 뭐? 하나, 두 개, 세 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연산은요. 어렵지 않게 1 곱하기 3에서 3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연산으로 가보면 GB가 나왔습니다. 자, 얘는 뭐였어? 아까 접하는 상황 맞나요? 접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저기 위에서 하나 나와서 몇 개 나오는다?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였죠. 여기까지는 할만했어요, 사실. 그럼 여기 이후부터가 은근히 좀 짜증났고요. 그 뒷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B분의 ln B 요 녀석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다고. 아, 이걸 어떻게 구해, 씨. 자, 그럼 얘를 이제 구하러 가야 되겠죠. 이 B가 나오는 상황이 언젠지를 보시면 요 녀석이었다고. 그치? 그래서 요 좌표를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K. 자, K라고 잡아줄 거고요. 그럼 지금 누구랑 접할 때야? 얘랑 접할 때 맞습니까? 요 녀석? 요 녀석이랑 접할 때입니다. 자, 따라서 이 접점의 좌표를 뭐 P라고 잡는다라면 P의 좌표가 K,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누구랑 몇 콤마 몇이랑? 얘랑 0,1이랑 기울기를 잰 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이 b일 때 b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기울기 구하면 k분의 얘에서 얘 뺐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얘 미분 때리세요, 빠르게. y 프라임은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되겠다.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b분의 1이랑 똑같아야 된다. 됐나요?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b분의 1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갖고 또 장난질 쳐야 될 거고요. 힘듭니다. 지금 프렌드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가 프렌드야? 얘랑. 얘가 프렌드 맞아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는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때려주시면 k 플러스 1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됐나요? 힘들어. 자, 따라서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은 뭐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요 정도로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 결과가 얼마다? b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세히 봐봐. 얘가요, 여기 있죠. b분의 1 여기 있잖아. 그럼 b분의 1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랑 똑같다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타냈고요.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나타낸 걸 한번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요. k 플러스 1 있잖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2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자리에 선생님 2b를 대입할 거고요. b분의 1은요.
2의 2b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식 갖고 장난치는 영역이고요. 문제에서 우리한테 b분의 lnb 제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nb의 모양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ln을 붙여주시면요. 마이너스 lnb는 이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lnb가요. 마이너스 2b가 나옵니다. 끝났네요. lnb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b고요.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b분의 lnb의 제곱이었죠. 따라서 b분의 lnb가 얼마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자, 문제 마무리 지읍시다. 자, 얘 얼마라고요? 얘 4라고요. 우리 얘네 두 개 뭐 해야 되고? 곱해야 되고. 여기서 8이라는 값 나오고요. 우리 아까 얘네 두 개 곱했어야 되는 거 맞나요? 얘네 두 개 곱하니까 여기서 얼마라는 값? 3이라는 값 나오죠. 3이랑 8 두 개 더해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요. 함수를 선택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선택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되는 거 냉정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원함수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 관건은 누구였냐면 사실 A가 아니라 이 B죠. B. 이 B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해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식 갖고 장난치고 너네가 주어진 힌트를 어떻게 사용할 거야. 이 정리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말했어.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은 다 할 수 있다고. 언제가 되는지는. 그때 결과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자기가 연필 잡고 꼭 계산을 해보는 수능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적분 여기까지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뭐 예비 수험생이나 아니면 한 번 더 도전하려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비 수험생 아니면 한 번 더 도전하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이번 수능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28번 같은 경우에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30번은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재 너무 많았으니까. 28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최종적으로 계산으로 밀고 들어가게끔 우리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에요. 아이디어 찾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기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다음 수능을 준비해보던가 아니면 이번 수능을 복귀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